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치과 박 원장입니다. 경제리뷰도서 18번째 책은 워렌 버핏 바이블입니다. 이 책은 버핏이 매년 연차 보고서에 싣는 주주 서한과 주주총회에서 직접 주주들과 나눈 대화를 주제별로 엮어 만든 책으로 전문 번역가 이건 선생님의 편역을 거쳐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이자 사업가인 워렌 버핏은 1930년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벌고 모으는 데 관심이 많았던 버핏은 위대한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레이엄 뉴먼에서 근무하다가 1965년 방직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우량 기업을 거느린 지주회사이자 투자회사로 변모시켜 오늘날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유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약정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삶뿐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모든 이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마다 주제별로 소제목을 단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 주식 투자, 2장 채권 외환 파생 상품 투자, 3장 기업 인수, 4장 자본 배분, 5장 회계 평가, 6장 지배 구조, 7장 버크셔의 기업 문화, 8장 시장에 대한 관점, 9장 버크셔 창립 50주년 기념사, 10장 보험업, 11장 금융업, 12장 제조 서비스업, 13장 버크셔 경영실적 보고, 14장 학습과 삶의 지혜. 1장 주식 투자. 투자의 위험은 베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보유 기간에 투자자에게 발생할 구매력 손실 확률로 측정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와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이 기업이나 농장, 부동산 같은 생산 자산보다 더 위험한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자의 기본을 지킨 본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문 투자자가 아닌 평범한 투자자의 경우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가 비전문가들이 투자할 종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의 시점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순진한 투자자의 장기 실적이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하는 박식한 전문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채권 외환 파생 상품 투자. 버크셔가 주식 외에 보유한 채권, 외환, 파생 상품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로 인한 장기적인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외환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파생 상품은 위험하고 복잡하지만 가끔씩 터무니없는 가격이 매겨질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 투자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벌어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멍거의 한마디에 버크셔의 투자 철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장 기업 인수. 투자은행들이 중개인으로 참여하는 전형적인 기업 인수 방식과는 다른 버크셔만의 독특한 기업 인수 사례를 소개하며 보통의 기업 인수 점검 목록에는 없는 기업의 기본 경제성, 해당 산업의 진행 방향, 경쟁자의 시장 지배 가능성 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지분을 양도할 소유 경영자의 자질과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자본 배분. 버크셔의 자사주 매입 조건 및 배당 정책 등 기본적인 자본 배분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버크셔의 후계자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 배분 능력이며 이런 능력을 투자 감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5장 회계 평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기업들은 단기 순이익을 높이려는 뻔뻔한 숫자 노름을 해왔는데 그럴 때 애용되는 두 가지 방법인 구조조정 비용과 주식 기준 보상, 누락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회계상의 속임수에 속아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장 좋은 가치평가 기법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가치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이 창출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대답합니다. 6장 지배구조.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엄청난 보수를 받는 탐욕스러운 CEO들, 주주지향적이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탁월해야 하며 독립적이어야 할 기업의 이사들이 돈만 밝히는 세태를 비난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 버크셔의 기업 문화. 신중하게 뽑아서 믿고 맡기는 방식으로 자회사 운영을 하는 버크셔의 기업 문화를 소개하면서 버핏과 멍거의 임무는 버크셔의 사업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자금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것이며 돈보다는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문화를 전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시장에 대한 관점.
미국은 백지에서 시작해 90조 달러에 이르는 부를 축적했는데 이는 혁신, 생산성 향상, 풍부한 자본의 결과이며 장래 미국 기업들의 가치는 틀림없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의 1등 공신은 바로 미국의 시장 시스템이며 앞으로 시장 시스템은 사방에 널린 엄청난 부를 적절한 방식으로 분배하는 교통경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9장 버크셔 창립 50주년 기념사 2014년 버크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버크셔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주주들에게 전하는 기념사를 실은 장으로 버크셔 같은 복합기업은 최소 비용으로 자본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버핏과 멍거가 떠난 이후에도 버크셔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10장 보험업 버크셔의 주 사업이 보험업인 만큼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장인데 보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념인 플로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플로트란 돈을 먼저 받고 비용은 나중에 지급할 때 형성되는 자금으로 미리 내는 보험료가 대표적인 플로트인데 버핏은 이 플로트를 투자에 활용해 큰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1967년 인수한 내셔널 인뎀너티, 1993년 인수한 가이코 등 현재의 버크셔를 잇게 한 굵직한 보험회사의 인수와 보험업에서 플로트 투자 및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아지트 자인 같은 훌륭한 CEO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장 금융업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이후 대침체를 불러온 무모한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비판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에는 대출금 상환액의 전부를 자신의 실제 소득과 비교한 후 상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대출의 기본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각자의 형편에 맞는 집에 사는 것이 미국의 사회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장 제조 서비스업 가구회사, 항공서비스회사, 신문사, 철도회사, 전력회사 등 버크셔 소유의 제조, 서비스, 소매회사들은 막대 사탕에서 제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소개하면서 나무 한 그루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버크셔라는 숲이 성장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장 버크셔 경영실적 보고 2001, 2002, 2007, 2008년 실적 보고 및 버크셔의 실적 평가 척도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매해 실적 보고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4장 학습과 삶의 지혜 마지막 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있었던 대화 중 투자와는 다소 상관없지만 삶의 지혜가 담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서 후회되는 부분이 있냐는 어떤 주주의 물음에 대한 멍거의 답변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나 더 유명해지지 못한 것은 후회되지 않습니다. 더 빨리 현명해지지 못해서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내 나이 92세에도 여전히 무식해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주 서한과 주총씨 질의응답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투자 철학을 밝히는 버핏과 멍거의 해안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기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021년 현재 한국 나이로 92세인 버핏과 98세인 멍거가 아직 우리 곁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서 18탄 워렌 버핏 바이블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